자, 오늘은 뉴턴의 운동법칙 뒷이야기 실제 적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책 순서가 조금 삑사리가 날 수 있어서 과제는 조금 건너뛰는 것들을 말해 줄게요. 마칠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사실 하기는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법칙 자체의 공식이 가속도는 단위 질량당 힘이 되고, 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힘의 효과.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뭐가 변한다? 운동이 변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예요. V는 속력, 참고로 V는 속력이라서 스칼라, V 벡터는 속도라서 벡터의 개념이 되고요. 스칼라 벡터 차이는 다음 주에 오늘 시간 보고 속력 속도 차이를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오늘은 F는 MA 딱 하면 딱 끝날 거야, 시간이. 오케이? 자, 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1법칙은 R자임이 0이라서 정지 상태가 유지되거나 무슨 운동해야 된다? 등속 직선 운동만 한다. 왜? R자임이 0이니까 뭐가 0이 되더라? R자임이 0이니까 얘는 가속도도 0이 되니까. 이 법칙은 그래서 R자임이 0이 아니면 어쩔 건데 0이 아니면 가속도도 0이 아니게 되잖아. 즉 운동이 변한다는 소리고, 이때 힘 벡터와 속도 벡터가 나란하면 속력이 변화하고 방향이 일정, 힘 벡터와 운동 벡터가 수직이면 속력이 일정한 대신에 방향이 변화하더라. 그죠? 그리고 힘 벡터와 운동이 비스듬할 경우 속력도 변화하고 방향도 변화하더라. 이렇게 볼 때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보통 등속도 운동이라 그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러는. 얘가 원운동. 세 번째가 진자 운동이나 포물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이었죠. 3법칙은 뭐 지금 당장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은 거냐?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보자는 거야. 뭐다? 특히 요 부분. 오늘 수업 내용은 요것만 팔 겁니다. A는 n분의 F. 딱 하나만 파면 돼. F는 MA만 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팔 거냐? 봐봐. 그러니까 물체라는 건 질량이죠. 질량 중심점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기잖아. 그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분의 힘이고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나란하겠죠. 가속도의 방향, 운동 변화의 방향은. 이걸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 하나의 힘이 여러 개 가해지는 패턴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물체 여러 개가 있는 곳에 힘을 가할 때 그 물체 여러 개가 움직이는 거를 공부하고 나면 얘네 둘을 조합하면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운동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틀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갈 거라는 거. 일단 그래서 기본 틀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F는 MA잖아. 조금 더 확장시킬 거라고. 시그마 F는 시그마 M의 A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패턴을 보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패턴 딱 배우면 오늘 끝나요. 그리고 숫자 넣으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건 숫자 넣는 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부터 갈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 M인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물체를 앞쪽으로 F라는 힘으로 당길 거고 이거 말고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은 무슨 힘이 가해질까? 중력, mg라는 중력이 있겠죠. 또 마찰력 없어요. 마찰력은 없어도 무슨 힘이 생기느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생각해요. 그냥 물체를 가만히 놓고 한번 쳐다보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으로. 물체가 바닥을 누르겠죠.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잠깐 배우자면 얘는 기호로 n을 씁니다. 왜 n을 쓰냐면 뜻이 노멀 포스예요. 그냥 힘. 평범한 힘. 단위도 당연히 힘이니까 뉴턴이겠지. 얘는 뭐냐면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을 수직항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물체는 이 바닥을 수직항력으로 누르고 있겠죠. 무게 때문에. 그러면 반작용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 그치?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 줄 거 아니야. 그 힘의 작용점은 어디일까요? 내가 점이라 그랬으니까 힌트를 줬잖아. 물체의 어디? 그치. 무게 중심의 위로 수직항력. 얘가 이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죠. 맞지? 요런 힘들이 현재 가해진단 말이야. 이 물체에는. 마찰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죠. 이 상황에서 이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 단순합니다. 가로 세로로 나눠서 봐야 돼.
가로 방향은 가로 방향끼리, 세로 방향은 세로 방향끼리 생각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럼 이 운동에 대해서, 자, X축 방향의 운동 용동기 입장을 쓰는 거야. 일종의 용동기 입장처럼 생각하면 돼. 식으로 적어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냥 이 표를, 이 틀을 안 만들고 식으로 그냥 써도 되는 건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틀을 잡아놓고 풀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앞쪽 칸에 뭘 적는다? 앞쪽 칸에 적는 게 시그마 F를 적는 자리야. 여기 세로를 가를 거거든? 뒤쪽 칸에는 뭘 적는다? MA를 적는 거야. 정확하게는 시그마 MA를. 근데 지금 여기서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네, F밖에 없죠. 이 물체계에서 질량은 뭐밖에 없어? M밖에 없잖아. 맞지? 그에 따른 가속도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더 식을 확장할 거리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 가속도 크기는 M분의 F가 되고 어느 방향 가속도가 된다? 수평 방향의 가속도가 되겠죠. 맞지? 근데 세로축 한번 볼까요? Y축으로는 힘이 뭐랑 뭐가 있죠? 물체에 가해지는 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랑 뭐? 수직항력하고 중력인데, 자, 방향이 같아요, 반대요? 반대죠.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인강이나 학원마다 부호 잡는 패턴이 다르긴 해요. 응? 일부 내가 전에 봤는데 일부 메가스터디 강사 중에 일부는 그냥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EBS나. X축표 기준으로 XY 부호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정시키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큰날에는 세계센터 공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이 플러스, 먼저 움직이는 쪽이 플러스. 자, 중력과 수직항력, 반작용으로 생긴 수직항력 중에 뭐가 더 근본이야? 그치, 중력이 근본이죠. 중력 때문에 이 수직항력이 생겼고 이 수직항력 때문에 반작용으로 얘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중력이 근본이니까 중력의 플러스, 수직항력의 마이너스를 주는 거야. 부호를. 그냥 반대쪽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어차피 식 계산하고 나면 똑같게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M의 자, 이 경우에 아래 위로 움직여 안 움직여? 운동이 바뀔까? A 0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0이야. 그럼 이 세로축식은 어떻게 바뀐다? mg 이꼴 수직항력하고 물체 무게가 같으니까 R자임이 0이다 이 소리죠. R자임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 봐봐. R자임 0이니까 수직으로는 무슨 상태가 유지된다? 정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요만큼의 가속도로 앞쪽으로 점점 가속하겠지.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 크기를 구한다면 힘하고 질량하고 숫자만 보면 구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 3kg에 12N이다. 가속도 얼마? 자, 12N이고 얘가 3kg라면 가속도는 4m/s 제곱하면 끝나요, 그냥. 되게 쉽죠? 이게 1번 패턴입니다. 오늘 배울 7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가 1번 패턴. 패턴 1.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7가지를 배우잖아? 맨 마지막에 뭐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너희들 눈 돌아갈 텐데.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 최종 버전 하나만 보여줄게요. 7패턴 다 써서 쓰는 거야.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옆면에 B라는 물체가 다 있는데, 요 사이만 마찰력이 있어요. 내가 A를 얼마만큼의 힘으로 밀면 얘가 안 떨어지게. 이거! 이거! 안 떨어지잖아.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잖아. 내가 확 하면 안 떨어지잖아. 그거. 이게 옛날 하이탑 물리학 2 연습 문제거든요. 오늘 거 다 잘 배우고, 사실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배운 거였어요. 여러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마찰력, 뭐 탄성력, 부력, 중력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공식 쓸 수 있으면 풀어줘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단계를 올라갈 거니까 차근차근 배워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저 그림은 필요 없고 여기까지 빨리 필기 좀 하자. 오늘 계속 칠판 지우면서 그림만 그려야 돼요, 선생님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에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뭐냐면, 수평면에 마찰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봐봐. 마찰력이 있는 공간에 놓여져 있는 질량 M인 물체를 똑같이 앞쪽으로 잡아당기고, 그지?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만 생각하면 밑으로 mg라는 중력이 가해질 거고, 그 중력만큼의 뭐가 생기죠?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생기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더 생기냐면 바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란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고요.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잖아. 학교에서.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뮤라고 있는데 마찰계수. 쉽게 말하면 거칠기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거칠기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마찰계수예요. 바닥과 물체 밑바닥과 그 교실 바닥이든 운동장 바닥이든 걔네들의 분자적 결합 구조가 얼마나 잘 맞춰지냐에 따른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봐봐. 흙 운동장에서 신는 축구화랑 인조잔디에서 신는 축구화랑 천연잔디에서 신는 축구화 뽕이 달라요. 스터드가 다르단 말이야. 밑에 들어가는. 선생님 같으면 이제 야구한다고 치면 프로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이 쓰는 쇠스파이크도 있고 플라스틱 포인트가 달려있는 플라스틱 스터드로 된 축구화 같은 그런 뽕이 달린 것도 있고 우리도 인조잔디 터프화가 있어요. 각 경기장 바닥이 뭐냐에 따라서 신어야 되는 신발이 바뀌는 거는 왜? 그 구조가 그 바닥에 최적의 마찰력을 뽑아주니까. 이해가 되죠? 봐봐. 학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우리 반 줄다리기는 여러분 세게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반 마찰력이 큰 팀이 이기는 겁니다. 왜? 당기는 힘은 어차피 작용 반작용으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샷으로
으쌰로 당기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서 할배가 가르쳐준 그 자세. 어깨 넓이로 양다리를 벌리고 바닥을 단단하게 디딘 뒤에 줄만 잡고 뒤로만 제껴주는 이 자세. 이 자세가 왜 좋은 자세냐면 제껴서 누워서 당기기 위한 게 아니야. 딱 제끼면 줄이 우리 팀을 당기는 힘이 내 몸을 타고 바닥을 더 세게 눌러요.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따지면. 줄이 우리를 앞으로 당기면 우리 몸이 내려 꽂히는 방향으로 합력이 생기잖아. 그러면 무릎 관절을 통해서 내 발바닥을 강하게 바닥을 누르게 된다고. 이 힘이 뭔데? 수직 강력. 그러니까 너무 누우면 안 돼, 오히려. 45도 정도가 딱 적당한 거야. 그렇게 해서 바닥을 누리는 힘이 커지면 실제 몸무게보다도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럼 마찰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 원래 줄다리기는 무거운 애들 먼저 보내는 겁니다. 힘센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중요한 거야. 마찰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우리 반은 저 반보다 돼지가 작은데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이기면 돼? 결승에 올라갔어. 근데 옆반이 전교에 있는 돼지는 다 모인 초강팀이야. 이기는 방법은? 심판에서는 난 신발을 바꿔야죠. 얘를 올리면 되지. 이 값을 올리면 된다고. 그치. 학교 운동장이면 축구하고 탁월한 선택인 거죠.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다. 그러면 터프화를 신어야지. 잠뽕화를 신어야죠. 풋사람. 사실 최강은 눈밭 등산할 때 쓰는 아이젠. 프로야구 선수들 쓰는 댄스파이크. 박아놓고 안 밀려. 이제 문제는 봐봐. 축구화 신으면 마찰력 커진다 생각하고 축구화 신고 왔는데 갑자기 야, 비 온다. 실내 체육관에서 줄다리기 한다. 그러면 축구화 신어야 돼. 벗어야 돼. 그렇지. 왜? 나무바닥에는 운동화가 짱이니까. 그 값이 얘예요. 얼마나 잘 맞냐. 근데 어쨌거나 이거만큼의 뒤로 가는 힘이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럼 이 경우는 사실은 수직축 방향은 얘랑 똑같잖아요. 맞지? 그럼 수직축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뭐만 구해보자? 그치? X축만 구하자. F랑 스몰 f가 있는데 반대 방향이네요? 맞지? 얘가 뭐다? ma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의 크기 a는 n분의 f-f가 되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f 대신에 μn이 들어갈 수도 있고 μmg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마찰력 아닌 다른 사람이 물체의 힘이 두 개가 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거나 이 앞에 들어간 이 값들은 사실은 뭐다? 전부 다 R자인 구한 거였죠. 시그마 F. 그지? 어쨌거나 앞쪽에는 R자임을 찾아서 R자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응용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세 번째가 1단계 응용 문제예요. 바로 마찰이 없는 빗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입니다. 마찰 없다고. 마찰 있으면 물리학 투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가로, 세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운동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빗면에 나란한 방향과 빗면에 수직인 방향. 그리고 여기에도 여전히 뭐는 가해진다? 이물체에 대한 중력은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중력에 대해서 요거만큼의 힘, 요만큼의 힘으로, 여기 세타겠죠? 요 길이만큼의 힘으로 수직항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수직항력은 결국 뭐가 된다? mg에 대한 코사인 함수값이 되죠. 요거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사실은 이 힘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아니라 바닥을 누르는 힘을 표현한 거잖아. 그럼 얘는 실제 힘이 아니니까 실제 수직항력은 여기 생기겠죠.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은 실제 이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 실제 이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하고 수직항력 두 개잖아. 그럼 얘네 둘의 알짜임 합력은 요렇게 되니까 요 길이, 요만큼이 뭐가 된다? 알짜임이겠죠. 빗면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려는 알짜임. 크기는 봐봐. 이 삼각형에서 이게 mg니까 요만큼 사인 함수겠지. mg의 사인값. 맞지? 그러면 여기서 적으면 되죠, 이제. 시그마 F는 MA에서 R자임은 mg 사인 세타가 MA니까 최종적으로 M 약분하고 나면 가속도는 G, 중력 가속도의 사인 세타가 되죠. 수직이면은 마찰력 없으니까 자유낙하가 될 거고, 수평이면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가속도가 안 생기겠지. 그래서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미끄러진다 까지 지금 총 3가지 패턴을 했는데, 아까 여기 있던 것까지 3가지 패턴을 했죠. 이 3패턴은 대부분의 교재, 지금 현 우리 물원책에도 이 1, 2, 3 패턴은 안 나옵니다. 그냥 합력을 구하는 거를 첫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근데 그 합력 구하는 거 실제로 적용하는 거 연습을 간단하게 해 봤고요. 지금 41분이니까 잠깐 쉬고 50분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밑에 가서 물어봐요. 자, 물리학에서도 개와 주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개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영역을 개, 그 영역 바깥을 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봐봐. 시그마 F는 시그마 MA가 오늘 수업의 테마잖아. 그지? 여기서 진짜 시그마 F는 모든 힘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어떤 개 영역의 가속도를 정할 때는 개 외부에서 개에 가하는 힘, 이거를 외력이라 그래요. 외부에서 가한 힘. 외력들만이 가속도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개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 이거를 내부의 힘이라 그래서 내력이라 그러거든. 그 내력은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물체 개의 운동이에요. 왜?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움직일 거라는 거지. 세 개가 움직일 수도 있고 네 개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떤 개, 바운드리를 잡았을 때 외부의 알짜임만이 뭐를 만든다? 가속도를 만든다. 내부에서 주고받는 내력은 가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응? 무슨 소리인지 직접 그림으로 보면은 이해가 빠르겠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 공간에 물체 A와 물체 B가 놓여져 있고 얘네들을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림을 깨끗하게 그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요. 이 물체 덩어리 밖에서 F의 힘으로 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밀 때, 수직은 우리 지금 고민할 필요 없죠. 어차피 수직으로 가속도 안 생길 건 뻔히 알잖아. 수평만 놓고 볼 때 어떤 힘이 더 가해질 수 있을까요? 이 그림 안에. 마찰력 없다 치고. 마찰력도 없고. 여기에 내가 B급 안 껐잖아, 바닥에. 그럼 마찰력 없는 바닥. 수직 힘 빼고. 내가 힘 줬잖아, F. 저거 말고 무슨 힘이 더 있게? 네, 어디에? 수직 항력이 있어요. 수평만. 저 눈치챈 것 같긴 한데 A가 B를 밀어주는 힘도 수직 항력이지. 맞지? 그럼 무슨 힘이 같이 생겨요? B도 A를 미는 힘도 수직 항력일 거 아니야. 맞죠? A와 B가 서로 미는 힘. 근데 봐봐. A, B 물체 두 개를 전체 하나의 개로 보면 수직 항력은 내력이죠. F만 외력이지. 맞지? 그러면 이 물체 개 전체에 대한 X축 운동을 생각하면 힘은 뭐밖에 없다? 알짜힘이라고 줄 수 있는 힘은? 네, F 하나밖에 없죠. 그럼 시그마 M이 뭐가 돼요? 이제 질량 합이 A 질량이랑 B 질량 합계의 A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일단 여기서 가속도 크기는 A 질량, B 질량 합에다가 F를 나눈 값이라는 가속도 크기가 결정이 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 식을 풀어보자고. 분배 법칙 적용하면 A에 대한 A와 B에 대한 가속도가 나오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 얘는 뭐냐면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이 되는 거야. A가 받은 알짜힘과 B가 받은 알짜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소리다? 이게 다 등식이라는 거야. 내가 주는 힘은 A와 B가 각각 서로 나눠 가지겠죠. 근데 요식을 잘 살펴보면 FA 대 FB는 얘라는 소리잖아. AB 질량에 대해서 나눠 가진 거죠. 질량에 비례해서 F를. 그거도 있고 두 번째로 잘 봐봐. 여기 이제 A와 B 질량이 있잖아요.
이 질점에 대해서만 또 다른 개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럼 봐봐. A가 받는 힘은 뭐랑 뭐가 있죠? 그치. 오른쪽으로 F를 받고 있고, 그치. 왼쪽으로 수직 항력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 앞쪽으로 가속도가 생긴 거야. 이 개 전체의 가속도는 A와 B 합분의 F였는데, 여기서는 이런 그림이 돼버리죠. A만 놓고 보니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식이 잡히는데? 이거 아까 두 번째 패턴이잖아. 이 그림 봐봐. 이 그림만 놓고 따지면 두 번째 패턴 아니야. 그러면 F-N은 A의 A. 맞지? 그리고 B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뭐밖에 없다? B만 보면. 네. 사실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식이? 수직 항력의 크기는 요 식은 바꾸면 F는 MA의 A 더하기 N이 되는 거야. 이거 여기 대입하면 이 식이네. 그럼 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럼 이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느냐? 저기 우리 저거 봐봐. 30조. 예제. 30쪽의 위에 거 예제. 3kg과 2kg에 10N을 가하고 있죠. 그럼 보기 1. AB의 가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3kg, 2kg를 어떻게 보자? 한 덩어리로 보면 5kg짜리 물체잖아. 5kg짜리 물체에 10N 힘이 가해집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되겠죠. 단위 정확하게. 가속도니까 m/s 제곱이 되겠지.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FA 값. 얘잖아, 얘. MA의 A. 3kg에, 봐봐. 요거 숫자 넣으면 더 쉬워져요. 그래서 숫자 안 넣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얘가 10N이야. 얘가 3kg고, 얘가 2kg야. 그러면 이거 합이 얼마야? 5kg잖아. 힘은 10이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2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봐봐. 얘가 3이야. 얘가 2야. 그러면 A가 받아야 되는 찐 알짜힘은 2, 3은 6이겠죠. 맞지? 근데 F가 얼마? 10이야. 그럼 수직 항력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면 되죠. 확인해 볼까? 얘 질량 얼마야? 2예요. 얘가 가져야 되는 가속도 얼마인데? 2예요. 그럼 얘 알짜힘 얼마가 돼야 돼? 얘 얼마야? 끝났네? 끝났네? 지금 다 구했잖아. B에 작용한 알짜힘은 얼마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페이크를 치냐면, B가 A를 미는 수직 항력의 크기는 얼마냐를 물어봐.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 B가 A를 미는 힘이나 A가 B를 미는 힘의 힘의 크기 어때야 돼? 그러면 그냥 B가 받은 알짜힘 구하면 되는 문제야. 글자 장난질 칩니다, 여기서는. 알겠어요? 그럼 봐봐. 그림 그리고 보면은 안 까다로운 문제라는. 요게 4번 패턴이에요. 오늘 패턴 7개 한다 그랬다, 그지? 근데 5번 패턴 그림은 다른 그림인데,
그림을 쪼개보면 결국 똑같아져요. 5번 패턴은 뭐냐? 그립감이 달랐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줄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B를 F의 힘으로 당겨 볼 거예요. 자, 새로운 힘 설명 하나 들어갑니다. 줄에 의해 당겨지는 힘, 장력. 장력 T, 텐션이라고 하는데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의 줄이 물체를 당겨주는 힘의 크기를 장력이라 그래요. 근데 되게 단순한 게 이거 한번 생각해 봐봐. 천정에 어떤 물체 하나가 이렇게 줄에 묶여 있어. 그럼 우리 그 생각하면 돼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뭐가 있을까? 그치. 밑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 위로 줄이 잡아당겨주는 당력이죠. 줄이 당긴댔잖아. 그럼 여기서는 중력과 장력이 크기가 같겠죠. 그럼 이 장력 크기만큼 물체도 줄을 당길 거고, 이 줄이 가만히 있으려면 천정도 이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당겨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줄이 천정도 밑으로 당기고 있겠죠. 그러면 이 줄 전체에 가해지는 힘은 모든 부분에 똑같이 장력만큼이 가해지겠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늘어나면 용수철이야. 탄성력이 돼버려요. 중학교 때 탄성력 배웠잖아요. 양쪽으로 같이 당기잖아. 근데 용수철은 당겨지는 만큼 늘어났죠. 장력은 안 늘어나는 줄이 당겨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똑같이 중학교 때 배운 용수철이랑 똑같이 웬만해서는 줄의 질량 이야기 한다 안 한다? 없다고 칩니다. 이건 되게 단순해서.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뭐다? 이 장력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A는 앞으로 당겨지고 있고 B는 뒤로 당겨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지? 그런데 이 물체의 첫 번째 식은 여기를 개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개로 잡아버리고 나면 쟤랑 얘랑 똑같다? 맞잖아. 자, 여기 가속도는 시그마 M의 F. 똑같잖아. 왜? 장력 내력이야, 외력이야? 그럼 계산해, 안 해? 그럼 쟤네, 이거식 이거잖아.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얘가 얘네. 그치, 그림만 다를 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림만 다를 뿐 얘랑 얘랑 어떤 거다 사실 같은 문제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식 쓰면 되겠죠? 두 번 쓰기 귀찮은데. F는 A, B의 A. 이건 결국 A의 A와 B의 A가 돼서 A가 받는 날짜임과 B가 받는 날짜임으로 구해질 거다. 됐지? 그러고 나서 이 물체를 잘 봐봐. 내가 선수 가려줄게.
자, A가 받는 날짜임은 장력밖에 없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 것 같은데. 얘네. 얘잖아, 그냥. 수직 항력 대신에 장력. 그럼 봐봐. B가 받는 힘은? 얘잖아. 그러면 붙여놓고 미는 거나 줄로 연결해놓고 당기는 거나 같다 다르다? 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가. 그림만 다른 거야, 그림만. 그럼 결국 여기서 A는 장력이 당기고 가속도가 나오겠죠. B는 F가 당기고 장력이 뒤로 치고 가속도가 생기겠죠. 맞지? 이 문제의 중요성은 뭐냐? 요 가속도, 요 가속도, 요 가속도가 같다 해서 문제가 들어가면 된다고. 가속도 크기 같을 거 아니야. 왜? 팽팽하게 당겨진 채로 당기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수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당기다가 줄이 끊어지고 나면 각각의 물체를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끊어졌다고? 그럼 새 그림 그리면 돼요. 끊어졌으니까 그쪽에는 힘 안 갈 거니까. 새로 그림 그려서 가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얘랑 똑같잖아. 그럼 우리 이 문제가 있는 33쪽을 한번 보. 30 아까 몇 쪽이었냐? 대표 자료 분석 1번을 봐도 되고 그 옆에 개념 확인 문제 4번을 봐도 되죠. 자, 심지어 이거 숫자도 똑같네. 자, A가 몇 킬로? 이거 32쪽에 4번 문제 봐봐. A가 2킬로, B가 몇 킬로? 3킬로. F가 몇 뉴턴? 10뉴턴.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알겠네. 가속도 얼마? 2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럼 기억 나왔죠? 그럼 봐봐. 얘가 2니까 얘도 얼마? 2m per second 제곱. A 질량 얼마? 2kg. 그럼 A가 받아야 되는 알짜임은 네, T는 몇 뉴턴? 4뉴턴. 이게 알짜임이잖아. A가 맞는. 왜 얘가 FA일 거 아니야. 그러면 T가 얼마? F 얼마? F. 이거는 10뉴턴. 4뉴턴. B 질량 3kg. A 가속도 2m per second 제곱. B가 받는 알짜임 얼마? 5? 2, 3은 5? 6이지. 왜 더하기를 하고 그래? MA이잖아. M 더하기 A라고 안 했다고. 이것들아. 6이죠. 자, 확인, 검산. 10 빼기 4는 끝. 봐봐. 딱딱딱 떨어지잖아. 이거를 틀릴 일이 있다, 없다? 요게 지금 5번째 패턴이었어요. 이제 패턴 2개 남았습니다. 그 2개가 아까 31쪽에 있는 거, 31쪽에 있는 거랑 30쪽 밑에 있는 거. 2개거든? 근데 그 2개도 배우고 나면 허탈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31쪽의 저 문제. 마찰이 없는 이런 절벽에 A 물체가 놓여져 있고 도르래 끝에 B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힘들을 빨리 한번 표시해 보자고. 일단 B에는 그렇지.
MB에 G가 있을 거고. 어쨌거나 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B는 위로 무슨 힘을 받는다? 장력을 받고 A는 앞쪽으로 장력,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A는 밑으로 중력과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있는데 위아래로 날아갈 거 아니니까 별 관심 없고, 원래 여기 수직항력은 언제 진짜 필요하냐면 이게 물리학 2로 가잖아?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여기 마찰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 마찰력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수직항력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건데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물체는 결국 뭐야? A와 B가 줄에 엮인 채로 움직이잖아.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점점 가속 운동하겠죠. 자, 이 얘네들을 이만큼을 하나의 개로 잡아버리면 얘가 뭐다? 그치. 정확하게 외력이죠. 다른 힘이 있다 없다 지금? 없죠. 그럼 이 물체를 싹 들어 올려서 이래 봐도 되네? 그렇지. 장력도 내력이니까 상관없고. F 대신에 B의 뭐가? 중력이 외력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다 다르다?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럼 굳이 따지자면 일단 전체에 대한 식은 MB의 G가 A와 B 전체를 가속도로 운동시키는 거잖아. 시그마 F는 시그마 MA죠, 지금. 얘가 시그마 F고 물체 두 개에 대한 가속도 A. 그리고 그 가속도는 생각해 보면은 얘는 밑으로 얘는 앞으로 가는 가속도인 거잖아. 사실 이걸 이렇게 쭉 펴면은 얘랑 같다 다르다? 맞죠? 이 가속도가 이 가속도였고 이 가속도였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이 그림을 되게 간략하게 하면 A는 장력이 당기고 가속도가 가죠. 맞지? B는 B는 지금 보면 밑으로 MB의 G고 위로 장력이고 아래쪽으로 가속도인데 사실 이거 끼익 돌려서 옆으로 펴서 푸나 밑으로 푸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중력까지 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식 바로 써지잖아. 일단 요식 하나 썼죠? 맞지? 얘에서는 T는 MA의 A. 여기서 A를 굳이 구하려면 요식 쓰면 되지. 요식에서 A는 A 플러스 B분의 B의 G니까 얘를 대입하면 A 플러스 B의 A 곱하기 B의 G가 되겠네. 장력의 크기는. 맞지? 여기서는 그냥 MB의 G 마이너스 T는 MB의 A가 될 거고 넘어가면 T는 MB의 G 마이너스 A가 돼. 이거 여기 A 놓고 결국에서 풀어서 다 노가다 대입해본 결국이 나와요.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복잡한데 숫자 넣으면 간단해진다는 거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책의 31쪽에는 몇 킬로가 돼 있냐? 4kg, 1kg 돼 있네? 숫자 넣어보자. 자, 얘 4kg.
얘 1kg. 그럼 얘 몇 뉴턴? 10뉴턴. 가속도 얼마? 2. 맞지? 5kg에 10뉴턴이니까 2. 그럼 자, 4kg 2. t는 8이네. 자, 여기 10, 여기 8, 여기 1, 얘 2. 맞네. 숫자 계산도 하기 싫어갖고 그냥 동그라미 치고 바로 보여주죠, 눈에. 그림을 그리면 좋은 점,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서술형 풀이 과정 다 적으라 그러면 방금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숫자, 그거 식 적고 숫자 놓고 계산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냥. 계산 다 끝난 거 식 적는 거 못할 리는 없잖아. 요게 6번 패턴입니다. 그럼 마지막 7패턴 바로 갈게요. 왜냐하면 사실 7패턴은 6패턴 하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 자, 7패턴. 도르래에 물체가 요렇게 줄이 연결된 채로 물체가 여기 가벼운 물체 A, 여기 무거운 물체 B가 있어요. 그럼 힘이 어떻게 될까? 얘는 밑으로 A의 G가 되겠죠. 얘는 밑으로 B의 G가 될 거고, 그지? 자, 줄의 장력으로 여기도 위로 T, 여기도 위로 T만큼의 장력이 같이 걸리겠죠? 한 줄이니까. 근데 사실 이 물체는 마찰이 없잖아. 이렇게 놓고 풀면 바보 소리를 듣게 되는 문제예요. 네, 이 문제는 이 문제예요. 전체도 이 패턴, 각 물체도 이 패턴. 이 문제야, 그냥. 왜? 이거잖아. 이거잖아. 두레박이잖아. 그러면 얘랑 다를 게 뭐야? 자, 여기에 똑 들어 올린 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좀 신경 써봅시다. 이게 왜? 첫 판부터 이 패턴은 특이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잡힌다? 일단 앞에가 뭐야? 앞에 적는 거 시그마 F. 맞지? 자, 앞쪽에 시그마 F를 적습니다. 자, MB의 G, MA의 G.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뺍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시그마 M에 A. 시그마 M 어떻게 쓸래? A와 B 질량 합계 A. 맞잖아. 그럼 가속도식은 A는 더하기 MB분의 MB 마이너스 MA의 G. 그러고 나서 물체 두 개가 나오죠. A, T, A의 G. B, T, B의 G. 자, 지금 요 작은 물체들, 나머지 있는 요 작은 물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때 헷갈리면 가속도 방향을 표시해 보면 돼. 여기로 가잖아. 왜? 얘는 가속도 밑으로잖아. 맞지? 얘는 가속도가 위로죠. 그럼 여기서는 가속도가 여기로잖아. 그러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여기서는 여기가 가속도니까 얘가 플러스 t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이 식에서는 t-ma의 g는 ma의 a가 되고, 맞지? 그럼 이 식에서는 mb의 g-t는 mb의 a가 되는 거야. 식으로 접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요 식을 이제 각각 정리해서 답안이 나오지만 숫자 넣으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A 2kg, B 3kg. 그러면 얘 얼마야? 20뉴턴. 얘 얼마야? 30뉴턴. 그러면 R자임 얼마야? 에헤이. 10. 질량 5. 가속도 2. 그러면 얘가 2죠. A가 2G. AG가 22죠. 그럼 T는 24네. 맞지? 단위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얘 3이지. 얘가 2죠. 그럼 얘 R자임 얼마야? 6. MBG 얼마야? 30. 그럼 T는 24가 나오잖아. 왜 30이지? 30kg잖아. 3kg의 G니까 30이잖아. 그럼 자, 여기 장력 같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오차 없잖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줄에 얼마 걸릴 거냐는 거야, 힘이. 50이 아니라 48 걸립니다. 왜? 잘 봐봐. 짝대기 그었죠? 여기 내려가는 거 얼마야? T지. 여기 내려가는 힘 얼마야? T잖아. 그럼 여기 도르래가 매달리는 힘 얼마여야지 시그마 F인데? 2T. 여기 T, 여기 T니까 얘 2T일 거 아니야. 그치, 얘 48뉴턴이라고. 알겠어요?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사실 근데 너희 오빠한테도 물어봐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다. 물건 시작 아파트에서. 이거 실제로 저기 과거 애들 물투 넘어가서 이거 배우면 패턴이 32가지인가 그래요. 총 배워야 되는 패턴. 마찰력 다 있고 빗면 있고 막 줄도 비스듬하게 당기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다 갈 수 있는 기본 틀을 7개를 오늘 우리가 배운 거야. 7개에서 응용만 하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대충 30분이 넘었으니까 마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과제에, 일단 32쪽 풀고요. 32, 33, 34 풀고, 8번부터 19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알겠지? 끝. 수고했습니다.